할렐루야.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죄와 벌에 대해서 여러분 참으로 많이 봤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출로 역정도 올렸는데 연이어서 오늘은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복음주의자로서의 애국운동을 열혈하게 하게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아는데, 저의 이력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신복음에서 이제 근본복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우리 이제 애국운동이 그에 반대되는 세력과의 충돌이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제가 격렬하게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공산주의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유가 없고요,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이 자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열혈하게 우리가 같이 수호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 하나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국운동할 때 길거리에서 파지를 줍는, 이빨 가지고 한 60 중후반에 있는 세상적 볼 때는 뭐 학식도 안 보이고 또 인격도 고무하게 또 안 보이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금덩어리 같은지 제가 그거를 인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0대 한 중후반 되는 아저씨였는데 이빨도 빠지고 파지주는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하고 제가 이제 애국운동하면서 제가 무슨 종이 같은 걸 줬어요. 그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에는 아마 우리와 같은 이런 소설을 보면은, 이 문학의 소설을 보면은 미친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은 돌아빈다. 우리나라의 이런 K-팝을 들으면은 이게 그 미친다는 정도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의 K-팝에 대한 그거로 인해서 북한의 청소년들이 끌려가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유에 대한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그들한테는 충격이다. 이 문학이고 이 음악이고 이런 것들은 그들이 만약에 접한다면은 공산주의에서 이겨내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자유 가운데 우리가 이런 문학과 음악과 또 이런 문화적인 이런 환경을 우리는 그냥 익숙하지만은 그들은 상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바지 줍는 아저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약 3년 전인데 그래요. 자, 국부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국부론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계획주의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의 주요 저서는 국부론, 경제학의 기초를 세운 중요한 작품입니다. 1776년에 출간되었고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는 경제학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부론은 5가지의 섹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의 분업. 스미스는 노동의 분업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분업은 작업을 세분화하여 노동자들이 특정 작업에 특화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유명한 예로 핀 공장 얘기를 들면 분업이 어떻게 많은 핀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예, 그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조선소로 들어가 보면은 용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셀을 갈아내는 샌딩을 그라인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인트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분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생산성에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옛날 1세기 지금 현재 조선소 계신 분들은 1.5에서 2세기에 지금 2세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1세대 조선 전문가들은요, 그 당시에 치부 따로 있고 용접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치부하다가 용접하다가 뭐하다가 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용접은 용접, 사상은 사상, 또 페인트면 페인트, 아주 전문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장의 원리와 가격 결정. 스미스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해 개념을 소개하며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이 가격을 결정하며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것은 경쟁력에서는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시장 논리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큰 자본가가 이보다 더 큰 집을 지어서 또 더 잘하면은 또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번에 문정부가 통제시장 비슷하게 했죠. 뭐 이런 것들은 자본시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의 대기업이 세계적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하고 그 가운데 시장적 구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시장 가운데서 이렇게 대자본가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장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국가와 경제 발전. 스미스는 국가의 발전 과정과 경제 성장의 요인을 설명합니다. 그가 사회가 농업, 제조업, 무역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단계에서 성장 과정에 기여하며 국가의 부를 정대시킵니다. 예, 대한민국은 6.25가 일어난 지 약 74년 정도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전에는 농업의 주 기반이었다면은 지금은 상당한 제조업과 무역의 기반을 가지고
세계 10위에 상당히 경쟁력 있는 나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는 국가로서의 할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할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각 개인 그런 주민들 국민들은 국민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유기적으로 하나의 조인트가 되어서 함께 일으키고 함께 발전을 해왔던 겁니다. 자, 네 번째, 경제정책과 정부의 역할. 스미스는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며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 주요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냐? 국방.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바로 눈앞에서 얼마 전에 오염물을 살포로 하고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또 사법에 대해서 두 번째, 사법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공공사업과 기관, 시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또 전기라든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교란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국방과 그 다음에 사법과 공공사업의 기관으로서의 국가가 해야 한다면은 우리 민간인들은 기업을 일으켜서 특히나 대한민국은 자체 생산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무수한 것을 지금 수출을 하고 이는 자유무역 가운데 대한민국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라는 부분과 또 다양한 대한민국의 잘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원자력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예. 그 외에 IT 기술도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무기 기술까지 세계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시장에 나아가서 글로벌 시장이죠.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할 몫이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할 몫이 있습니다. 그래 역할을 업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돕는 거죠. 서로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고 돕고 예를 들어 돈을 벌여서 세금을 국가에 주고 그러면 더 많은 도로와 철도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 세금과 공공지출. 스미스는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며 효율적인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그는 세금이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공공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예, 우리가 국방에 대한 의무가 있듯이 또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시청이다, 동사무소다, 면사무소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우리 업무를 대신하여 그들이 공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공적 업무에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를 케어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공공의 지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공공 지출로 통하여 많은 안정과 또 우리한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고 공공의 지출이 필요로 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계획주의 교회로서의 관점의 해석을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계획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변형에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개인들한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또 그 개인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고급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국가가 그리 할 수 있는 기업이 환경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말입니다. 두 번째, 노동과 소명의 가치. 계획주는 노동의 신성함과 소명을 강조합니다. 스미스의 노동의 분업 개념은 각 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소명을 충실할 때 사회 전체가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획주의 소명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노동은 이 땀은 신성한 겁니다. 이 신성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한마디로 가격을 책정하죠. 우리 임금을 책정하죠. 우리가 시간당 얼마다, 또 이 노동에 대한 가치는 얼마다 할 때 그에 대한 땀의 가치가 시장으로 볼 때 우리가 옛날에는 시간당 10,000원이라면은 어떤 고급 인력은 20,000원, 30,000원, 50,000원 줘도 안 아깝다는 이런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만한 기술과 노동의 가치성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이 발전도 하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찮은 일하고 고급에 준하는 일하고 그는 노동의 전문성과 기술의 차이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달리 해석되는 거는 똑같은 1시간이면 어느 누구나 1시간이면 똑같이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하고 맞지 않습니다. 초보가 똑같은 노동시장이라도 초보가 받는 노임하고 기술 베테랑 10년 20년 된 베테랑이 받는 노임에 대한 청구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 정부의 역할과 제한.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필수적인 역할, 국방, 사법, 공공사업을 인정합니다. 계획주의는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역할에 대한 신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근한을 강조합니다. 스미스의 관점은 이러한 계획주 입장과 조화를 이룹니다. 예, 정부는 국방사업, 공공사업이라는 우리가 필수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이 공무원 되어버리세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예? 누가 노동을 하겠습니까? 누가 배를 만들겠습니까? 누가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최소화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또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 하면은 자, 이 정부는 신의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죠. 예? 안 했는데 했다 하고 거짓말 하거나 또 국민한테 우롱하거나 국민한테 너무 많은 힘듦을 세금이든 또 법의 집행이든 이렇게 공정하지 아니하면은 사회가 돌아가는데 상당히 위험이가 초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듯 정부는 이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책임과 권한을 다해야 된다. 예.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기간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업무를 다할 때 이때 우리의 하나님께 맡은 달란트에 따라서 그것을 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주의는 이런 정부의 역할과 제안의 입장과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봅니다.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은 단순히 경제 원리를 넘어 사회와 도덕,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계획주의 신학의 여러 측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시간이 좀 되면 조금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예. 노동의 분업 참 중요합니다. 이래서 노동의 분업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이러면서 개인의 재능과 소명을 우리가 부여를 받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감당하고 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주권 가운데 있는 섭리를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본주의와 충돌이 되는 것이 이 공산주의인데 자꾸 이런 공산주의에 관한 또 공산주의가 또 새로운 옷을 입고 뭐 사회주의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자본주의의 이념에서 시장의 이념에서 벗어날 때 상당한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위협이 오고 그리고 또 개인의 노력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한 만큼 여러분들이 더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 공산주의자들은 노력을 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어디까지만 하고 그 이상 해봐야 자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자유와 자율에 대한 더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한계에 대한 부분에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율이 없는 자율이.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와 자유 경쟁 시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국부론을 통하여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자유시장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사히 이 자유시장을 누리고 또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